2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세워요? 쉬는 시간 뺏어먹고 일찍 들어오는 그 강사님하고 그리고 끝날 시간 이후에 끌고 있는 강사님이 제일 싫죠. 그죠? 네. 기껏 잘 쉬고 있는데 그냥 쓱 들어와 서 있으면 참 부담되고. 자, 여러분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참 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서 제 시간은 한 10분, 15분 내로 그냥 싹 하고 끝내야겠다.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후배분한테, 그분은 이제 2년차 지금 작년에 했고 올해 들어오신 분인데 후배분한테 야, 드라이버 안전교육은 잘 들어야 돼. 중요하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제가 지퍼를 올리고서 딱 돌아서면서 아, 이거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겠다.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15분이요? 예, 최대한 일찍 끝낼게요. 지금까지 교수님들은 각 분야에서 해당 분야에서 여러분들에게 규정을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규정에 대한 적용 책임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페널티까지도 책임을 지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무겁고 힘든 수업이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경기를 무사히 끝까지 좋은 점수 받고 다치지 않고 잘 치르도록 진행하는 역할만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마음 푸셔도 돼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믿게 보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제 눈을 막 이렇게 피해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편하게. 그리고 저한테 보게 되면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팁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만점들을 받고 다치지 않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건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이 됐나요? 아직도 1분 남았는데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경주협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현재 자동차 모터스포츠에서 들어와서 초기 아마추어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경기 진행 쪽 그리고 최근에는 CJ 슈퍼레이스의 심사위원 그 다음에 에이포스랜드 국제 경기의 심사위원 그렇게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경기를 또 지금 요 자작차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 자동차 무인차 경기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여기 무인차 경기를 제가 진행을 했었고 경기를 진행함과 동시에 옵션, 운영, 심사 이런 쪽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을 들어볼게요. 자, 오늘 순서는 지금부터 연 한 가지 보시는 대로 경기장 구조, 이동 동선, 검차, 가속 및 제동, 모토크로스, 내구 완투, 세이프티카, 접기, 피트 사용 요령, 비상시 대처 요령, 과거의 문제 사례,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신호기로 주고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구조 및 이동 동선입니다. 지금 경기장 안에 트랙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빔 안 되나 이거? 빔이 굉장히 약하면 지금 요 구부러져 있는 요 부분이 이제 트랙이고 바깥쪽이 이제 나머지 건물들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대략 윤곽은 이렇습니다만 지금도 여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서 또 깎아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직 코스를 못 봤는데 이것보다 더 두가 있는 걸로 돼 있고 근본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이와 같은 코스로 돼 있고 코스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M이라고 여기 써 있는 포인트 여기에 스타트 라인 아치가 있고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지금 이 형태로 돌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랗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깃발로서 코스의 상황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다시 요원들이 확인을 하고 무전 보고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될지를 파악하는 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게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게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기 도중에 여러분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행을 끝낼 수 없다 라고 생각되면 즉시 여러분들 안전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뚫려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피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차.
검찰은 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통과를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그 부분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이라는 곳에 2번에서 검사가 만약에 통과하지 못한 게 있다. 근데 그거를 1번에 가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갈 때 내가 리젝트를 먹은 곳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수정하셔가지고 재검찰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항. 그리고 아까 저쪽하고 같이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스티커가 부여가 됩니다. 바 쪽은 위에 게 검찰 스티커고요. 밑에 게 제동 스티커예요. 그래서 검찰을 끝내고 제동 시험까지 끝난 차량만이 코스에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가속 및 제동 시험이 되겠습니다. 가속 시험이에요. 먼저 차량이 출발선에 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신호를 해줍니다. 그러면 신호와 동시에 차량은 출발하고 가속력 측정 완료, 노란 바가 있는 부분을 지나가게 됩니다. 절대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m 육상 선수 달리듯이 100m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를 하는 거죠. 통과를 하는 순간 기록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100m 달리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받고 그대로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지정된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제동력 시험. 가속도가 끝나면 바로 제동력 시험을 하게 되는데 제동력 시험 역시 스타트 라인에 대기를 하시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합니다. 신호를 받으면 출발을 하죠. 이때 제동력 시험은 제동 시험이 시작되는 표지선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닥에 선으로 여기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바닥에 선으로 표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남의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노면에다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옆에 기둥을 설치합니다. 기둥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기둥에다가 써져 있습니다. 제동 지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라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으로부터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50km에 15m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경기장 세팅에 따라서 그 부분이 더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속도가 낮아지면서 더 제동거리 짧아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부분은 교수님께서 계산을 하셔서 경기장이 세팅됐을 때 정확한 오더를 주실 거고요. 그 오더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기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km를 유지하고 15m 이내에 정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정지 15m의 기준점은 바로 제동 시작 라인이다. 여기로부터 후방에 제동 끝 라인이 다시 표시가 될 겁니다. 그 선 안에서 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까지고요. 바로 정지 완료 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닥에 표시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동 합격 불합격 여부를 체크해서 아까 검사 때 스티커 하나 위에 거 받았죠? 이번에는 밑에 거 제동 확인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제동력 테스트를 했을 때 정지 상태일 때 차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 똑바로 정지된 상태. 그 다음에 45도 이내로 틀어져 있는 상태. 좌우 아까 지금 포뮬러 쪽은 5도까지 돼 있죠? 바하는 45도까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45도 이상 넘어가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차량이 돌게 되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불합격 처리가 되면 다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핸들링을 하면서 이 브레이킹이 들어가서 차가 돌아갔다 그러면 그대로 다시 하면 될 거고 편제동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다. 그럼 캠프로 가셔가지고 다시 수리하시고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 세션의 마감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토크로스 경기입니다. 일정 간격으로 한 대씩 출발을 해요. 한 대씩 출발을 하는데 위치는 어디냐? 아까 메인 아치가 있다고 그랬죠? 메인 아치 밑에 그 아치 밑에 들어가기 전에 옵션들이 유도를 해서 여러분들은 뭐 10대면 10대 정렬을 해드릴 겁니다. 정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정 간격을 두고 차량을 출발시켜드려요. 그러면
일정 간격으로 한 대씩 출발을 시작해요. 뒷차가 출발을 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측정이 완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일정 간격으로 한 대씩 출발을 했죠. 내 차가 출발을 하면서부터 속도가 붙지 않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출발선은 오직 여기에요. 출발선을 밟는 순간 여러분들의 트랜스폰더가 노면에, 이 바 밑에 노면에 안테나 선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폰더가 안테나 선을 지나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의 기록이 기록실에 띄워져요. 그때부터 스톱워치가 0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파란색 차를 기준으로 출발했죠. 그다음 기차 출발하고 빨간색 차 출발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이의 간격은 한 10대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차가 딱 그 발을 밟는 순간 여러분의 기록 스톱워치가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차량을 저희가 이제 유도하는 대로 빠져서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구완, 내구 투바인데 내구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 시작 직전에 세이프티카가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 차량들이 지금 피트로드에 나와서 지금 정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타트 라인 쪽에 지금 정렬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정렬이 되고 나면 일렬로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두 줄로 여러분들 대수가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건드려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대수가 많기 때문에 두 줄로 세워드려요. 근데 내구 안의 경우에는 세이프티카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동시에 출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봐 여러분들은 한 줄씩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 줄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 줄이 다시 따라 들어가서 전체가 일단 한 줄로 출발합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동차는 유난히 귀하고 유연이 커요. 본산에서 5번 했는데 한 번만 땡볕이었고 나머지는 햇볕이 있다가도 꼭 비가 왔어요.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요 부분들이 좀 포스트예요. 국제적으로 서 있는 포스트.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깃발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이렇게 진흙탕을 뒤집었으면요, 여러분들 헬멧이 거의 앞에 안 보여요. 그리고 헬멧에 카바를 안 씌운 분들은 거의 눈동자 빼고는 전부 지금이에요. 렌즈 끼시는 분들은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기 도중에 저렇게 레카차가 들어가서 불안을 해내고 있고요. 깃발이 2개가 흔들리는 모습도 지금 보였고, 경기 도중에 보통 50대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완주하는 대수는 보통 15대 정도. 나머지 35대는 중간에 저기 길에서 다 쓰게 된다. 그러면 옵션들이 들어가서 차량을 끌어내거나 또는 저렇게 레카로 들어가서 차를 끌어내거나 그렇게 분할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위에 체커기가 나오죠? 여기서 체커기가 나오면 경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내구안을 그럼 어떻게 시행을 하는가 보시면은 아까 선도차 보셨죠? 세이프티카라고 합니다. 모터스포츠에서 세이프티카라고 하는데 선도해주는 이 차량이고요. 이 세이프티카가 들어오게 되면 차량들은 전부 뒤에 정렬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에서 파란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서는 것처럼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옵션 선도 하에 코스 인을 하게 되고요. 거기 체급이 좋으신 분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면 맨 앞에 지금 옆에 쳐다보시면 저 좀 잠깐만 좀 도와줘요. 저쪽에 좀 잠깐 서서 센스가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서 자, 요걸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보시면 여기 5, 3, 1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거 펼쳐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밑에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밑에 한번 좀 보여주세요. 밑에 거를 좀 체크 좀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걸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또 하나 있어요. 옵션 유도 하에 여러분들이 코스 인을 하게 되면 자, 또 있습니다. 아까와 그림과 같이 저렇게 다 정지를 하게 되겠죠. 정지를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보드가 나옵니다. 5분 전 먼저 한번 들어가 주세요. 뒤에 5분 전. 네. 보통 경기장에서는 레이싱 걸들이 예쁜 여자들이 이렇게 하죠. 올려가지고. 그래서 거기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5분 전, 그러니까 경기 출발 5분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분 전. 3분 전, 이렇게 되면 3분 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때 안전벨트라든지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출발 직전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때 응원 들어왔던 분들도 다 빠지게 될 거예요. 이때는 오직 선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체크를 하시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즉시 손을 들어줘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1분 전. 1분 전이 나오면 모터스포츠는 항상 시동을 겁니다. 전 차량이 다 시동을 걸어야 돼요. 시동을 걸고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리는 차 있다 그러면 즉시 또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치를 해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30초 전. 말 그대로 이제는 출발 30초 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딜레이가 됐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표지판들은 나오지만 실제 시간은 이거보다 카운터로 빨리 당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5분부터 쭉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분 안에 5분 전부터 30초 전까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고 이렇게 준비 단계로 가고 있다 하고 알려드리는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메이션 랩 스타트 하면은 거기 보면 녹색 깃발이 있죠? 녹색 깃발. 네, 옆에 녹색 깃발. 예. 그거 펼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깃발 스타트 하는 거. 자, 한번 스타트 좀 멋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깃발이 흔들어지면 스타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되면 세이프티카 선도 하에 내구와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아까 1열로 출발했죠? 그래서 2열도 출발해서 전체가 1열이 돼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 그대로 따라 도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 도는데 여러분들의 차는 출발과 동시에 여기서 요 반도 가기 전에 몇 대의 차들을 꼭 낙오를 해요. 그러면 뒷차는 어떡하냐?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 경기에서 세이프티카가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차량끼리는 추월이 가능합니다. 모터스포츠에서는 세이프티카가 들어오면 추월이 불가능해요. 무조건 1열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기에 맞춰서 이 부분은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이프티카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세이프티카 뒷부분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끼리의 추월은 가능합니다. 근데 내구와는 쓸데없이 추월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구와의 의미는 세이프티카를 기준으로 20바퀴를 돌 동안에 낙오하지 않고 따라오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동일합니다. 쓸데없이 추월하다가 망가지면 곤란해집니다. 사고내도 곤란합니다. 안전하게 잘 따라서 내구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구 2를 갈 때까지의 성능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체크하는 타임이다 라고 보면 돼요.
전체 차량이 동일하게 세이프티카 뒤를 잘 따라서 정해진 랩을 돌아준다면 여러분들이 갖는 포인트는 바로 뒤에 있는 차나 맨 뒤에 있는 차나 똑같다는 거예요. 랩수만 채웠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한 경기에서 이 세이프티카로부터 20렙까지 이렇게 채우면 되는데, 이렇게 달린 상태로 채우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낙오된 차가 있어가지고 세이프티카가 자기 위치를 한 바퀴 다시 돌아와서, 즉 세이프티카로부터 추월될 때까지 자기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거나 또는 아주 느린 상태로 세이프티카의 속도에 의해서 추월당했을 경우 해당 선수는 거기서 경기가 끝난 겁니다. 뒤따라 돌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기록이 돼 있고요. 점수 포인트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만약에 20바퀴를 돌고 20점 만점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7바퀴에서 멈췄다. 난 7점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차 아끼고 게이트로 빠지든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7점을 얻은 겁니다. 근데 그걸 만회하겠다고 돌아다니시다가 만약 사고를 냈다. 그러면 7점에 자기가 세이프티카로부터 추월당했을 때 들어와야 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과 사고 낸 것과 더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계시던 교수님이 이제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심사 결과는 교수님이 발표를 하실 거고, 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심사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해진 랩을 정해진 시간 안에 도니까 선도차 뒤만 잘 따라가면 된다. 앞차가 쓰면 잘 피해가고. 여러분 후진기어 있는 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할 점이 후진기어가 없기 때문에 앞차가 서버리면 여러분들도 같이 서야 돼요. 후진기어 없는 차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 안전거리를 띄워놓지 못하고 차를 세웠다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실격이에요. 차를 후진도 못하고 앞은 막혀있고 세이프티카 다가오고 끝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앞차의 간격을 유지해서 잘 빠져나가셔야 돼요. 내 앞차가 언제 쓸지 모른다. 이걸 잘 피해 다니는 게 이 내고 안에 여러분들이 모든 게 걸려있다고 보셔도 과언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경쟁하지 마시고 잘 피해 당기면서 이 경기에 대해서 익숙해져라. 그것이 내고 안의 목적이다.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동일한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종료되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이프티카 선독하는 차가 들어와 있고 그 차를 따라서 무조건 정해진 랩을 주행한다. 그리고 세이프티카 출발과 동시에 카운트가 다 된 거고요. 그리고 세이프티카하고 같이 체커를 받으면 끝난 거예요. 세이프티카 뒤에서. 그때 세이프티카를 추월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앞차는 추월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보면 환기 구간이 발령되는 구간이 있어요. 환기 구간은 뭐냐면 그 구간 안에 서 있는 차가 있다면 환기가 발령이 돼요. 근데 그 환기 구간 안에서 그 차를 못 보고 들이받았다. 뭐냐? 환기는 그 포스트에 들어가면서 이 구간 안에 지금 서 있는 차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무시하고 난 달렸다. 그리고 사고를 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도로 갈 때 교통안전 표지판이 갑자기 있고 그 고장상가 표지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차가 서 있는데 고장상가 표지판을 못 본 것까지는 좋아. 근데 저 뒤에 차까지 들이받았다. 바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심사에서 요거는 다릅니다. 그리고 경기 도중에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적기가 발령됐을 때 코스 좌우측으로 차량이 정지 후 녹색기 발령으로 재출발한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절대 잊지 말 것은 세이프티카를 추월하지 말 것, 그리고 또 하나 세이프티카에게 추월당하지 말 것. 경기는 거기서 끝난다. 자, 이번엔 내구 2 오피셜 유도하의 코스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아까와 같은 절차 그대로 밟고요. 출발을 하게 되면 요거는 세이프티카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랩을 돌면은 세이프티카는 빠져버릴 거예요.
내구안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띄웠으니까 이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열심히 달려라. 정해진 랩을 정해진 시간 안에 습득을 했으니까 자유롭게 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세이프티카가 못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너무 많이 퍼졌어. 여러분들은 세이프티카가 빠지자마자 달릴 건데 보니까 코스에 여기 코스가 막히기 직전이야. 이러면 세이프티카 못 빼요. 왜 못 빼요? 네?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사고 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만들어진 차인데 안전도가 충돌 테스트 해본 것도 아닌데 만약에 코스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차들이 몇 대 서 있는데 출발을 해가지고 20, 30대가 그냥 달려가면 첫 차부터 5대까지는 잘 피해가요. 나머지 6번째 차부터는 언제 그 차를 들이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세이프티카가 못 빠져요. 한 랩을 돌고 빠지는 게 기본인데 못 빠지고 4랩, 5랩까지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초장에 무더기로 이탈하는 차들이 생겨서 서버린다면 그러면 그렇게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땐 내구안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세이프티카 빠지기 전까지는 내구안하고 똑같다. 세이프티카가 빠지면 자율주행이다. 그 대신에 세이프티카가 들어있는 것도 정해진 랩과 시간하고 똑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세이프티카가 정해진 여러분들의 내부 2의 시간은 한 랩당 2분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바퀴라고 해서 20분에 끝나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많아서 세이프티카가 도는데 2분 30초가 걸렸다. 그죠? 여러분들 30초 뺏긴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때 세이프티카가 잃어버린 시간, 늘려놓은 시간은 여러분들의 끝 타임에서 연장 타임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세이프티카의 간섭에 의해서 늘어진 시간만큼은 뒤에 여러분들이 최초에 주어졌던 20분이다 그러면 세이프티카가 연장시킨 만큼 연장 타임으로 간다. 축구하고 똑같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자유롭게 달리고 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체커가 발령되는데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 안에 주행을 끝내야 돼요. 따라서 체커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시간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타임 오버라는 얘기예요. 내구 2에서는 이 체커가 내구안과 의미가 됩니다. 내구안은 세이프티카 뒤에 따라오면 다 받으면 오케이. 내구 2는 체커가 나올 때까지 달린 차는 체커가 나온 순간부터의 기록은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체커를 받고 나면 선두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한 바퀴 돌고 와서 스타트 지점에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가 다 쓴 상태에서 저희들이 차량을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드립니다. 자, 내구 2가 종료됐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돌고 있어. 근데 나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구 2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랩수를 채우면 된다 그랬죠. 빨리 뛰어도 돼요. 그리고 내구 2에서는 이번에도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 못했는데 베스트 랩을 잡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점수가 부여가 되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 점수. 그러니까 약간의 경쟁심을 유발한다는 얘기죠. 만점 플러스 보너스 점수를 빠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달리도록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속도를 내서 20분 전에 예를 16분에 20랩을 다 끝냈다. 10랩을 다 끝냈다. 그러면 남들 달리고 있을 때 나 어디가? 여러분들이 들어갔던 피트를 로드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정해진 랩을 돌고 났다라면 여러분들 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쉽게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해진 랩을 20랩을 돌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어. 내가 계산을 못했어. 그러면 21번째 랩을 여기를 통과하겠죠. 그죠? 그럼 점수를 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감점돼요. 오케이. 정확합니다. 감점됩니다. 여러분들은 정해진 랩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히 완주하고 스스로 여기까지 돌아오셔야 돼요. 이 내구트의 경기는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드라이버 혼자.
팀원들이 도와서 그 선수가 그걸 끝내고 일로 정확히 돌아올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부 투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내부 투를 정리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자유롭게 정해진 랩을 주행한다.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써놨는데 엄격한 규칙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랩만 채우고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면 도는 만큼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랩을 넘어간 만큼. 랩당 주행 시간은 그때 다시 한번 발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투에서는 세이프티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달리고 있는 도중에 너무 사고가 많이 나. 그렇게 되면 세이프티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처음에 출발하고 5랩 이후에 베스트랩에 도전이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5랩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사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 베스트랩을 경쟁한다 그러면 사고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베스트랩을 세워도 5랩 전에 세운 베스트랩은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초반은 웜업 타임으로 가시는 얘기예요. 5랩 이후에 여러분들이 베스트랩이 나오면 그 베스트랩이 가장 빠른 친구를부터 선별해가지고 보너스 점수가 간다. 그 경쟁은 5랩 이후부터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SC 진행으로 늦어진 시간은 기록실에서 폰더로 측정을 연장한다. 세이프티카도 폰더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세이프티카가 돌아간 시간이 다 기록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세이프티카가 연장시킨 시간만큼은 뒤에 가서 연장을 시킨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체커가 발령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세이프티카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 이거는 경기 도중이에요. 내구 2의 경기 도중이에요. 세이프티카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세이프티카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세이프티카가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고로 인해 다중사고로 인해서 위험하다. 저 상태로 놔둔다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안 되겠다. 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판단이 섰을 때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이프티카가 들어가면서 전 구간에는 세이프티카가 들어왔다는 걸 알려줘요. 황색 깃발과 동시에 SC 모드라고 해서 이런 보드가 올라옵니다. 이 보드가 황색 깃발하고 동시에 올라와요. 황색 깃발은 흔들어질 거고 이 SC 보드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경기 도중에 세이프티카가 들어왔습니다라는 얘기고 세이프티카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세요 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세이프티카가 들어오게 되면 세이프티카는 선두의 위치에 상관없이 투입되고 철수가 되는데요. 자, 요런데 요 세이프티카가 들어왔을 때는 경기 도중이에요. SC에. 요런 때 들어왔을 때는 차량들이 일렬로 따라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부 완 개념하고 틀리고 내부 2에 스타트했을 때의 개념하고 틀려요. 내부 2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세이프티카가 빠졌다는 얘기 이제 자유주행을 했어요. 마음대로 돌고 있어요. 근데 세이프티카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 세이프티카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기서 막 추월을 하고 있으면 이땐 진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구 2에서 세이프티카가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을 진정시키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때는 그냥 일렬 주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 이때도 비정상적인 주행차가 있다라면 이건 추월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비정상적인 주행 차량이 있다면 추월은 가능해요. 그리고 세이프티카가 지금같이 보면 이 파란색 차가 출발할 때 선두차였어요. 그리고 뒤에 쫙 있는 거고 막 돌고 있는 사이에 세이프티카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모터스포츠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뒤에 있는 차를 손짓을 해서 하나씩 보내요. 그래서 선두차를 뒷공무니까지 달아줍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두가 필요 없어요. 시간으로 가는 경기잖아요. 그죠? 세이프티카가 딜레이 시키면 딜레이 시간만큼 연장 타임 줬잖아요.
그죠? 편하게 다 해준다는 얘기가 선두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자르고 들어가서 여러분 진정시키고 빨리 군안해내고 또 빨리 빠져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이프티카다, 내가 선두다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세이프티카 들어오면 그 뒤에 그냥 쓴 대로 그 다음에 진정이 되고 나면 차량이 여기서 군안이 끝나서 진정이 되고 나면 세이프티카로 바로 빠지게 될 거고 경기는 속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차량들을 돌려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체크까지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드 플래그. 경기 도중에 적기가 발생되는 경우 때 어떤 경우냐면 사고가 다중으로 인해서 위험하다. 야, 이거는 세이프티카 들어갈 새가 없어. 무슨 경우냐? 특히 전복 사고. 선수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전복이 돼 있을 때. 여러분들 뒤에 차는 달려가고 있어. 세이프티카가 그 지점까지 여러분들 진정시키고 데려가려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저 시점에서 즉시 정지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전 구간에 적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파란불에 막 그대로 달리고 있다 갑자기 어디선가 적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적색등이 켜진 거라고 생각하고 정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정지선은 따로 없고요. 적기가 발령이 되게 되면 즉시 내가 가까운 인쪽이든 아웃쪽이든 가까운 쪽으로 붙으시면 돼요. 벽으로. 적기 발령되면 이때는 우리 공습경보 상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인이든 아웃이든 벽 가까운 데로 그냥 차를 붙이면 돼요. 이때 벽 가까운 쪽으로 붙이는 이유는 모세의 기적처럼 구급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견인차도 들어와야 되고 그 체크가 닫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앰뷸런스도 들어올 수 있고 랩카도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운데 서 있게 되면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좌우로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길을 비켜주고 그게 끝났다. 불안도 다 끝났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상황 해제가 되는데 녹색기가 발령이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녹색기가 발령이 되면 여러분들은 복귀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달리면 됩니다. 이때도 적기로 끊어진 시간은 연장 타임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기본 시간은 늘 보장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트 사용 요령. 아까 피트로 들어오라고 했죠?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내용을 완수하면 피트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피트는 지금 메인 포스트에 있고 그 다음에 주행차로 앞에 그 가드레일이 쫙 있어요. 가드레일 뒤편이 여러분들의 피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 피트 사인을 주고받을 요원들이 거기서 가지고 사인을 주고받거나 무전을 주고받거나 하시면 돼요. 이때 사인을 주고받는 것 외에 선수하고의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입니다. 과거 사례에 물병을 던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목마르거든요. 여러분들 그 포뮬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스카도 그래요. 경기를 보통 7랩에서 10랩 정도 뛰다 보면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특히 여름에는 흠뻑 젖거든요. 한 랩만 돌고 나면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 들어가서 목포 경기장 같은 게 한 랩만 돌고 나면 등에 땀이 흥건해져요. 근데 뭐 10랩씩 이렇게 돌면 줄줄 흐릅니다. 되게 목마르나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헬멧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다 튜브를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달아놔요. 그리고 스위치를 쏘면 워시에 물 쏘듯이 물이 올라와요. 그럼 드라이버가 맞습니다. 이런 장치까지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돌다 보면 되게 더워요. 목 마르면 죽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차를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바짝 대요. 여기는 물병을 던져줘요.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심사위원은 바로 적발 보고냅니다. 아시겠죠? 인도적으로 본다라고 물병을 주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가 달려오고 있잖아요. 뒷차가 달려오는데 여기 서버린다. 물병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드라이버는 절대 차를 세우면 안 되고 사인만 보고 가야 돼요. 여기 세워서 말을 주고받아도 안 됩니다. 절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달리면서 신호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글자로 써서 보여주기도 해요. 달리면서 그것만 보고 가는 거지 무언가를 주고받으면 안 된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런 거는 경기 도중에 이렇게 표시들을 하고 있죠. 거기는 뭐 학교 이름이나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것에 따라서는 없어요. 아까 크기만 규정을 하고 있죠. 60에 80만. 그 판 이상을 넘어가지 마시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무전기로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비상시대 처형. 트러블 또는 사고로 인해서 주행이 어렵다고 즉시 차량 시동을 끄고 탈출하라. 만약에 사고 났거나 했는데 내 몸에 이상이 있어 내가 못 움직일 것이다. 움직일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잘못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옵션들이 다가와요. 그러면 다가왔을 때 내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움직이고 문제가 있다고 옵션이 다가왔을 때 나 지금 다리가 감각이 없다. 이런 것들은 어필하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빨리 꺼내려고 그냥 꺼낸다는 얘기예요. 도와주려고. 근데 내 몸에 이상이 있다면 아 건들지 마라. 나 다리가 이상이 있으니까 나 뭐 의사를 불러달랬는지 이렇게 어필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과거 경기의 문제 사례. 경기장 코스 외의 차량 동력 주행 감점 대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다른 팀이 동영상을 찍어요. 고발합니다. 물론 밝혀드리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해당 선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깃발을 안 보고 그냥 달리는 차 있어요.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역시 페널티 대상이고요. 코스상 스핀 후에 스핀을 먹어서 출발을 할 때 뒤에 오는 차량의 진로를 먼저 줘야겠죠. 안전할 때 가야 되는데 그냥 달려간다고 가는 거죠.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상 시동 불능 시 계속 스타트 돌리겠어요. 여러분들의 심정은 알아요.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시동 안 걸려. 어떻게든 걸고 싶지. 두세 번까지는 저희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끝날 때까지 계속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터리 다 나가서 세르모다 안 돌아갈 때까지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지나가고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세 번 하고 안 되면 즉시 포기하라. 그리고 차가 전복됐는데 내려서 차를 뒤집어서 다시 출발하는 경우. 역대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발은 땅에 내려오는 순간 경기는 끝난 겁니다. 차로부터 이탈하는 순간. 그 다음에 적기가 발령이 돼도 꼭 달리는 차가 한두 대씩 있습니다. 이거 여지없이 금방 보여요. 그래서 심사를 여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종료됐는데도 혼자 체크 받고도 난 아직 두 바퀴 더 뛰어야 돼. 이 교육 안 받으신 분이나 졸고 계셨던 분들은 꼭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경기를 잘 치르시고요. 다 잊어버려도 요것만은 꼭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스케줄 시간 지키기.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그 게이트가 문이 닫혀요.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역대 게이트가 문이 닫힌 다음에 열린 경기가 열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출발 대기 장소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출발 대기 장소는 따로 알려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판이 있어요. 출발 대기 장소. 주로 게이트 입구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잘 가셔가지고 서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브리핑 시간이 또 있거든요. 경기장 가면. 그때 절대 늦지 마십시오. 특히 비상 드라이버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늦으면 늦는 대로 바로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왜? 시간 안에 딱 끝내고 전달상 5분 끝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왔어. 그 하나의 선수 때문에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서 모든 스케줄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라이버 브리핑의 지각은 지금 자동차 경기에서도 보통 3만 원, 5만 원의 벌금. 그리고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석을 못하면 차를 못 나갑니다. 이 경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동력 구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드라이버 복장, 특히 탈출할 때 이 소매 같은 거에 걸리지 않게 발 여러분들 바지 이렇게 된 거
너플너플하지 않게 양말 안쪽으로 넣거나 뭐 테이프로 이렇게 감싸주시거나 좋습니다. 레이싱복을 입으시면 더욱 좋으시고 레이싱복에 가깝게 내가 탈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아까 보니까 탈출이 지금 10초로 돼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초에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좋아졌죠. 5초 이내 뛰어나오거나 다치고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교수님이 특별히 배려를 하셔가지고 10초를 주신 것 같은데 10초는 사실 충분해요. F1에서나 5초 쓰는 건데 10초는 충분하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면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규정들을 잘 읽어보세요. 보시고 모르겠거든 늘 경장에 왔을 때나 어디서나 꼭 물어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전부 만주권 때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신호기인데 모터스포츠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호기는 FIA하고 한국자동차경주협회에서 똑같이 신호기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에 맞춰서 살짝 바꿨습니다. 황새끼. 첫 번째 황새끼가 발령이 되면 요거 아까 나오셨던 분 잠깐만 좀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 황새끼 그거 두 개를 좀 들어봐 주실래요? 네, 황새끼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황새끼 하나만 좀 흔들어 주세요. 그거 이쪽 황새끼 말고 저쪽에 또 있는 황새끼. 안 말아 놓으셔도 돼요. 그냥 펼치시면 되고. 자, 황새끼 하나만 좀 흔들어 주세요. 자, 황새끼 하나 뭐라 그랬죠? 여기 읽어봐 주실래요? 다 같이. 네, 주의진에 정말로 주의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한 개가 이제 한 개 부동으로 해주세요. 그냥 펼쳐만 주세요. 한 개. 그냥 이렇게 들고만 주세요. 자, 이게 주의 진행이에요. 그냥. 이건 정말로 주의만 해라. 이거는 지금 사고가 아니라 좀 전에 났던 사고 또는 좀 전에 서 있던 차가 아직도 서 있다라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개 흔들어 주세요. 요거는 차가 서 있는데 조금 안전한 곳. 여러분들이 주로 달리는 주로 있죠. 코스상에서도 레코드라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잡아서 빠른 길로 가는 그 지름길 말고 좀 안전한 곳에 이 지점에 없던 차가 하나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개 흔들어 주세요. 세이프티카가 들어왔을 때도 여기 하나 흔들어주면 그렇게 단순한 사고, 레코드라인밖에 사고일 때도 여기 하나가 흔들어지고요. 자, 이번에 두 개. 두 개는 긴급하고 위험한 사고. 여러분들 즉시 감속을 해야 돼요.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보기에도 좀 되게 위험해 보이죠? 그런 거고요. 자, 녹색기. 네, 녹색기 좀 들어주세요. 네, 녹색기를 좀 흔들어주세요. 요거는 아까 스타트할 때도 썼지만 이제 네가 들어온 포스트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너가 이번에 들어가고 있는 포스트부터는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사고 구간이 끝났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그림 보이시죠? 포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코스에 포스트가 있으면 사고 차량이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포스트에서 황새끼가 나오고 그 다음 포스트에 들어갈 때 이 구간이 끝났잖아요. 이 구간은 새로운 구간, 깨끗한 구간이죠. 너의 사고 구간은 끝났고 이제 앞구 구간은 펼쳐져 있다. 그냥 마음껏 달려도 좋다. 그래서 녹색기가 여기서 나온다. 이해하시죠? 이해 안 가시는 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어기고 사고를 내거나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심사위원실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티카 보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그렇게 황새끼 하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발령이 되고요.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SC는 절대로 추월 금지고요. 경기 중에 F1에서 실제로 이렇게 두 개가 발령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새끼. 적새끼는 저 깃발이 흔들어 주시고요. 발령이 되면 사고로 코스를 폐쇄할 경우 또는 비가 무지막지하게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져서 경기 지금 진행하면 안 되겠다. 중단시켜야겠다. 또 번개같이 되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든 또는 경기 도중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동물이 들어오거나 또는 이상한 차가 여러분들의 게이트 사이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차량을 세워서 즉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쓴다? 네, 코스상의 좌우측의 벽에 붙어서 쓴다. 그리고 녹색기가 발령되면 다시 출발한다.
그리고 황색, 적색의 줄무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체 깃발에서 제가 몇 개 빼고 갑니다. 요것만큼은 중요하니까 들어주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차는 아닌데 여러분들의 차다가 달리다가 머플러가 떨어진다든지 범버가 떨어진다든지 즉 내가 들어간 이 구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위험한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차가 쓴 건 아닌데 뭔가 위험한 물질이 있다. 이건 그냥 흔들지 않고 보여줍니다. 좀 위로 들어주세요. 줄무늬가 들어있죠? 네. 이 깃발은 뭔가 차에 이상한 게 떨어져 있다. 여러분들 이 교재 뒤편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 적색 줄무늬기는 이 구간에 위험 물질이 있다. 일반적인 온도드 경기에서는 노면이 오일이 떨어져 있거나 냉각수가 떨어졌을 때 미끄러우니까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볼기, 검정색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가운데 오렌지 볼이 하나 쭉 펴보시면, 검정색을 펴보시면. 예. 역시.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정확히 찾습니다. 네. 우린 요것만 써요. 원래 흑색기가 삼형제가 있는데 저희는 요거 하나만 씁니다. 요거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검정에 노란 게 있죠.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당신 차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트러블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로 여러분들 스포일러가 떨어졌는데 한쪽만 떨어져서 스포일러가 왔다 갔다 해요. 달리는. 근데 뒷차가 아슬아슬하게 그 뒤를 따라가. 그 차가 추월하려고 하면 그게 샥 와. 바짝 다가가면 또 딱 반대로 가. 정말 아슬아슬하죠. 그죠? 너는 지금 모르고 달리고 있지만 너 차로 인해서 뒷차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넌 잠깐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이때 바로 피트로 들어와요. 이렇게 피트로 들어와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때 팀원들이 합니다. 선수는 이때도 차에 앉아있어야 돼요. 팀원들이 들어와서 제거해주는 거 인정합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우리가 불러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별도의 도움을 주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안전을 위해서 옵션이 공식적으로 차를 끌어내서 이 부분 제거하고 나가게 할 겁니다. 또는 옵션이 제거를 해주기도 해요.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모터스포츠는 선수 관련 팀에서만 하는데 이 경기에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규정들을 바꿔서 쓰는 거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거가 됐다면 옵션이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깃발은 3레까지가 제시가 되는데 이거 안 보고 달리면 페널티 대상입니다. 아까 깃발 안 보고 달리는 차 있다고 했죠? 이거 안 보고 달리시는 페널티 대상. 그 다음에 체커기는 이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시죠? 혹시 모터스포츠 쪽에 일 좀 했어요? 처음이에요? 대단하시다. 처음이 이 정도면 이제 모터스포츠 좀 하고 나면 대단하실 것 같아요. 자, 체커는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거고요. 자기가 완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경기는 여기서 종료가 된 겁니다. 경기 종료라는 뜻입니다.